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오늘은 유혹하는 책걸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유혹당하는 역할로 청년의사의 송수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청년의사 송수연입니다. 네, 송 기자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잘린 줄 알았는데 안 잘렸더라고요. 뭐 땜빵인 것 같긴 한데. 아니, 땜빵 아닙니다. 네, 회사에서는 매일 보는데 네, 또 녹음실에서 보니까 새롭네요. 사실 그래요. 저는 진짜 오랜만에 봬요. 왜냐하면 자주 들락날락하면서도 우리 송 기자님은 그 업무 외척으로는 전혀 아는 척을 안 하더라고요. 아니에요. 제가 몇 번 했을걸요. 아니 전혀. 자, 우리 송 기자님 아니에요. 아 그래요? 니네 송 기자 아니거든요. 아 네. 그래요? 우리 송 기자입니다. 네. 그래 니네 송 기자님. 오늘 저희가 송 기자를 유혹해볼 책은 YG가 추천을 해서 유혹하는 YG로 하겠다라고 네.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제 책 내용을 조금 미리 살펴봤더니 재밌을 것 같은 거지. 그래서 일부라도 읽어보자. 그리고 JYP가 읽기 시작했죠. 재밌네. 아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끝까지 다 봤네. 네. 네. 전 책 제목도 모르고 들어왔는데. 네. 원래 뭐 그게 컨셉이니까요. 네. 아니 그리고 그 집에 있는 큰 동거인한테도 그러니까 큰 동거인은 별로 그렇게 책을 읽기를 좋아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런 얘기 지금 막 해도 됩니까? 네, 디스 뭐 같은데. 해도 됩니다. 뭐 진실인데 안 들으시나 뭐, 봐요? 진실인데요. 안 들을 안 거예요. 듣습니다. 네. 그 책을 별로 안 좋아하세요. 그런데 이제 가끔 꽂히는 책이 있으면 또 열심히 읽으시던데 이 정부의 원리를 제가 툭 하고 한번 들여봤거든요. 그랬더니 정말 앉은 자리에서 2시간 동안 몰두해서 한 절반 정도 읽으시더라고요. 너무 유용하고 너무 재미있는 책이라고. 시국이 그래서 그런가요? 아니요, 근데 아니에요? 책이 굉장히 훌륭해요. 지금 불쑥 제목을 말했는데요. 맞아요. 항상 네. 이런 식이네요. 오늘 소개할 책은 정부의 원리라는 책입니다. 그 양재진이라는 분이 쓰셨는데 지난번에 YG가 페이스북에 포스팅한 거 보니까는 되게 뭐 선생님. 네, 선생님. 이분이 아주 젊은 교수일 때 강의를 들었다고요. 젊은 강사실 때. 강사실 때. 네. 직접 들으셨다고요? 네. 그러니까 이분이 그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정치학을 공부하신 다음에 한국으로 들어오셔가지고 흔히 자리를 잡지 못했다라는 표현을 쓰죠. 그 자리를 잡지 못한 상태에서 그 모교를 포함해서 이 대학 저 대학 이제 강의를 하실 때 제가 그때 딱 이제 졸업학기였어요. 근데 이분이 지금 현직이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시고 네. 그때도 유학 갔다 오셔가지고 행정학 관련 강의를 하셨을 거 아닙니까? 행정학과에서 개설한 강의를 하셨죠. YG는 생물학과잖아요. 그러게요. 네. 이 강의를 왜 듣습니까? 생물학은 어려워서 학점이 잘 안 나오기 때문에 행정학 수업을 들은 겁니까? 정확한 진실이죠. 반박할 수가 없네요. 반박할 수 없는. 행정학이 그렇다고 만만하진 않았을 텐데요. 학점 따기. 이제 저의 마지막 학기의 그 풍경을 회고를 해보면 어떤 상황이었냐면 송 기자님은 아니실 것 같고 우리 JYP는 좀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너무 어려워서 2번 실패, 3번 실패했던 이제 전공 과목을 필히 통과를 해야 졸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었어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 주셔서 감사하네요. 저도 뭐 별로 공감하기 어렵네요. 네. 아니 그래서 어떻게 2번 실패를 할 수가 있죠? 이제 그런 2번, 3번 트라이를 하는 수업들을 어떻게든지 간에 성공을 해야 됐기 때문에 한 번 실패는 해봤습니다. 네. 거기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야 됐던 거죠. 이 전공 과목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일단 거기에 하고 그런데 또 거기에만 올인하기에는 졸업학점이 모자라네요. 그래서 졸업학점은 채워야 되니까 이제 쭉 수강편람을 펼쳐놓고서 내가 그래도 비교적 조금 경쟁력 있게 점수를 딸 수 있는 과목들을 찍어가지고 약간 반쯤은 모험하는 기분으로 막 신청을 했죠. 그 중에 하나가 조직과 민주주의라는 과목이었는데
그 과목을 이 정부의 원리의 저자이신 양재진 선생님께서 개설하신 과목이었어요. 그 양재진 교수님은 YG가 과거에 본인의 수업을 들었던 학생이었다. 요거를 혹시 알고 있습니까? 모르시지 않을까요? 지금 두 분은 전혀 연락하거나 하는 사이는 아니시고. 네, 연락하는 사이 아닙니다. 네. 요번 기회에 연락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뭐 민망하게 뭐 서로 민망하지 않겠습니까? 뭘 또 이런 걸로 친한 척. 근데. 설명하려면 너무 길어져요. 근데 페이스북에 이 실명 올리면서 이 책 소개를 했기 때문에 네. 잘하면은 양 교수님이 이미 이런 놈이 있었네라고 지금 알고 계시지 않을까요? 뭐 근데 이제 그분도 되게 쿨하신 분이어가지고 뭐 또 요란스럽게 또 책 좋다는 이야기만 하지 또 옛날에 그런 기억도 안 나는 거 들쳤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보셨다 하더라도 뭐 이렇게 메시지나 댓글 같은 거 안 다신 거 보면 네네. 강양구에게는 뭐 큰 관심이 없으신 분으로 네. 생각하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저만 그냥 아주 좋았던 추억 플러스 좋은 선생님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강의가 되게 재밌었나 봐요. 강의 되게 좋았어요. 정부의 원리, 부제는 대한민국 시스템을 한눈에 꿰뚫는 정치 수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본격적인 책 얘기를 하기 전에 할 일이 좀 있습니다. 저희 지난번 제작비 펀딩 때 출판사 옵션 선택하신 텍스티에서 좋은 새 책이 나왔다고 네. 소식을 전해주셔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준영 작가가 쓴 지워진 이름들이라는 작품입니다. 네. 이 제가 제사할 때 제장인가? 잘 모르겠네요. 그런 느낌입니다. 네. 네. 이거 그 신호 보니까 엄청 제 취향인데요. 1970년대 미국 시골 마을을 배경으로 한국 이민자 가족 사이에서 벌어지는 혐오의 거래를 다루는 디아스포라 오컬트 호러 소설. 재밌겠다. JYP는 뭐 별로 안 좋아할 거예요. 이거 근데 엄청- 표지만 보면 전혀 미국 시골 아니. 네, 되게 한국적인 네. 말인데. 이게 지금 절에 가면은 그 입구에 사천왕상 서 있는데 그 벽에 그려져 있을 것 같은 그런 그림들이 잔뜩 나와 있네요. 네. 그 유명하신 소설가 김보영님께서 추천사도 쓰셨는데 제가 이 추천사 믿고서 읽어본 다음에 아니면 제가 따질 겁니다. 누구한테요? 김보영 네, 작가님한테요? 추천사 뭐라고 쓰셨냐면 숨도 쉬지 못하고 읽었다. 한국에서 태어난 스티븐 킹이 미국으로 이주한 후 이주민의 시선으로 소설을 쓴다면 이런 이야기가 탄생할까? 김보영 작가님 지금 괜찮으신가요? 이 두꺼운 책을 숨 못 쉬고 읽었으면은 저산소증에 걸리셨을 것 같은데. 그리고 또 그 유명한 소설가 듀나님께서도 추천사 남기셨는데 이 소설을 보기 전까지 이런 이야기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너무 두 분 다 추천사를 세게 쓰셨는데. 그러게요. 네. 저는 담았어요. 디아스포라 오컬트 호러 소설이라는 장르가 원래 있습니까? 아니 오컬트 호러 소설과 디아스포라 소설을 합친 거죠. 70년대 미국 시골이 배경인데 한국 이민자 가족들 사이에서 혐오의 거래, 오컬트. 일단 뭐 굉장히 궁금하네요. 네.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되게 반가운 소식인데 그 텍스트 출판사에서 그냥 저희가 소개 안 하고 넘어갈까 봐서 당근도 던지셨어요. 신뢰가 없군요. 네, 소개 좀 꼼꼼하게 하라고 청취자에게 책 3권 증정 이벤트 협찬을 하시겠다고. 그래요? 네네. 어떻게 또 증정하죠? 이거 뭐 또 인스타에서 또 이벤트 해야 됩니까? 이건 이것도 근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하죠. 그러면 자기가 읽은 오컬트 호러 소설이나 혹은 디아스포라 소설 중에서 좋았던 거 소개하는 네. 댓글을 다시면 좋습니다. 그 중에서 3명을 선정을 해서 저희가 이 김보영 작가님과 듀나 작가님께서 추천하신 김준영 작가님의 신간 지워진 이름들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그 자세한 일정 같은 거는 책걸상 인스타그램 yg.jyp.bts 들어와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왜 들을 때마다 웃기죠? 북 토크쇼입니다. 네. 524쪽이나 되네요. 네. 알겠습니다.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2022년 한국 과학문학상 대상을 수상했다는데 과학문학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오컬트 호러 소설인데 어떻게 과학 문학상? 일단 이해는 잘 안 갑니다. 아니 근데 김준영 작가님이 SF 작가님으로 데뷔를 했다가 뭐 영역을 이 소설이 아닌가 네, 보죠. 영역을 넓힐 수 있죠. 뭘 그렇게 따집니까? 아니 따지는 아니, 게 아니라 아니, 오컬트가 어떻게 과학 소설이 되냐, 과학 문학이 되냐? 아니죠. 아니, 수상을 받은 수상은 상은- 다른 작품으로 수상을 했고 그걸로 등단했다고. 아주 정신 차리시라고요. 이 책으로 한 게 아니고, 죄송합니다. 네. 네. 카페인을 좀 더 섭취하시고. 네. 오늘 왜 이러냐. 이제 방송 못 하겠어 같이. 알겠습니다. 네. 이 과학 소설을 쓰셨는데 좀 잘 안 팔렸던지 이번에는 아주 비과학적인 소설을 쓰신 거겠네요. 네. JYP가 싫어하는 장르여서 네. 그런 거군요. 댓글 소개도 2개만 하겠습니다. 요키님 2주 연속 이다에 이어서 밑강 작가의 책이라니요. 글보다 그림 위주의 책을 읽는 독자로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글책은 책걸상으로 대리만족하는 편이죠. 가끔 그림 많이 들어간 책 다뤄주십시오. 수신지 작가, 소보기 작가의 만화나 요나단의 목소리 같은 한국 만화도 좋고 문동에서 나온 지구의 운동에 대하여 같은 일본 만화도 두 분 다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전쟁과 역사에 대한 나는 독일인입니다 같은 만화도 추천할 만하고요. 혼비님 덕분에 두 진행자분들의 만화 식견이 넓어진 것 같아 매우 기쁩니다. 혼비님 최고. 여기서 제가 덧붙일 말이 있습니다. 이게 요키님 댓글을 읽다가 제가 너무 반가워가지고 요키님 소보기 작가님이랑 저랑 협업한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여기 요키님께서 네. 그 소보기 작가님이라고 하는 만화 작가님 소보기 작가님하고 YG가 협업한 적이 네, 있다고요? 협업한 적이 있습니다. 뭘로요? 제가 어린이들 청소년들 상대로 핵발전소의 비밀이라고 하는 책에 원고를 썼고 그 원고를 소보기 작가님께서 그림으로 바꿔가지고 만화책을 펴내셨어요. 그래서 여기 핵반전소의 비밀이 왜 적혀 있나? 제가 메모를 남겨둔 거예요. 까먹을까 봐서. 자기와 관련된 이야기는 절대 까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정말 드물게 메모를 해갖고 왔군요. 보통 메모 같은 것도 잘 안 하는 사람인데. 혹시나 소개를 빼먹을까 봐. 네. 아니 요키님께서 언급을 하셔가지고 제가 너무 반가운 마음에 YH룸님의 댓글은 송 기자가 좀 읽어주시죠. 우와, 이다 작가님. 이전에 딸아이 사춘기 가이드 삼아 걸스토크 사춘기라면서 정작 말해주지 않은 것들 사준 적이 있었는데 그 이다 작가님이 나오셨군요. 솔직히 첫 대면이 아이용 책이었어서 그저 스쳐 지나갔었는데 이번 내용 듣고 약간 반성했어요. 도시 관찰일기 너무 재밌을 것 같아서 바로 알아보는 중입니다. 그런데 책걸상 특유의 거간꾼 모먼트 진짜 너무 웃겨요. 암요 아티스트들도 먹고 살아야죠. 오만 비즈니스 아이디어가 샘솟는 책걸상 진짜 최고. 근데 제가 90인 거죠. 진짜 현우 빵 터졌습니다요. 아이가 진짜 애정하는 작가님이신데 원화 전시회도 한번 가봐야겠어요. 제가 90인 거죠. 이건 무슨 말이죠? 기억이 안 납니다. 제가 90인 거죠가 뭐죠? JYP가 혹시 드립친 거 아닐까요? 드립을 모릅니다. 네. 아무도 기억. 근데 이다 작가님께서 이거 두 아재들과의 대화가 나쁘지 않으셨나 봐요. 또 출연하고 왜요? 싶다고. 혹은 또 약간의 그런 거간꾼 모먼트가 쓸모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판단하셨을지도 몰라요. 본인 책 아닌 거 할 때도 불러주면 나오시겠다. 네. 왜 그러셨을까요? 이단 작가님 이런 분이 자꾸 출연하고 이러면 이제 송 기자가 출연할 기회가 점점 줄어들겠죠. 슬퍼해야 될지. 진짜 이다 작가님뿐만 아니라 지난주에 방송한 하율 작가님도 방송 너무 재밌었다고 저랑 카톡 주고 받으면서 다음에 꼭 자기 책이 아니어도 되니까 갑자기 게스트 섭외 못할 때 언제든지 불러달라고. 요즘은 좀 잘해주시나 봐요, 게스트한테. 꼭 그런 건 아니거든요. 아닌 것 같은데. 똑같이 못 해드리고 똑같이 시간 되면은 밥 한 끼 사드리고 보내는 게 전부인데. 네. 그게 통하는 시대가 왔나 봐요.
그런가? 그런가 봐요. 요즘은 밥을 안 먹어 같이? 아니요. 녹음만 하고. 시크하게 대하는. 시크하게 막대해주는. 아 그래요? 아니요,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 JYP 막대했다가 큰 코 다친 경우도 있어요. 그래요? 제가요? 본인은 모르는데. 자, 어쨌든 오늘 이 시간에 소개할 책은 정부의 원리인데요. JYP도 요거를 이제 조금만 봐야지 하고 시작했다가 끝까지 다 읽은 게 이게 사실 뭐 아주 모르는 얘기는 사실 없습니다. 우리가 정상적인 중고등학교 교육을 받고 뭐 매일 저 일간지도 좀 보고 뭐 이렇게 대한민국 혹은 뭐 저 전 세계 돌아가는 사정에 대한 이런저런 책들을 좀 읽은 교양 시민이라면 웬만큼 다 아는 내용이죠. 네, 그래서 오히려 이 책이 더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안다고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서 개념을 잡아주는데 좀 더 정확하게 잡아줄 수 있습니다. 네. 내가 알고 있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몰랐던 건 아니야. 네. 알고 있었던 건 맞는데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되는 거구나. 내가 알고 있으면서도 그래도 왜 이렇지라고 궁금했던 것들이 이런 맥락과 이런 이유 속에서 이렇게 되는 거였구나라고 무릎을 칠 수 있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하면 저도 이제 저희 집 동고인이 저한테 그 작은 동고인이 저한테 아빠 근데 민주공화국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설명해 주셨어요? 막 이제 설명을 하는데 말이 길어져요. 그리고 장황해져.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그러면 한참 듣다가 아니 그러니까 뭐냐고 민주공화국이. 이제 보통 이런 식으로 대화가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그리고 뭐 입헌 민주주의는 뭐야? 입헌 민주주의는 뭐 헌법 뭐 민주주의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것도 또 말이 길어져요. 그러다가 제대로 못하고 우리 같이 찾아보자 뭐 이렇게 되고 근데 이제 그럴 때 이 정부의 원리를 내가 읽고서 머릿속에 중요한 개념들을 딱딱 담아뒀더라면 좀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또 그렇게 그 개념이 정의된 맥락이라는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역사적 맥락이라던가 그 정치적 맥락이라던가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같이 좀 풍성하게 설명을 해줄 수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송 기자한테 뭐 갑자기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아니, 되게 객관식이에요. 네. 그 대통령제, 의원 내각제 중에서는 뭘 선호하십니까? 그런 거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저는 대통령제요. 그게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으신가요? 국회의원을 더 못 믿겠어서. 예. 천재인데? 대통령도 되게 못 믿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도 대통령은 어쨌든 직접 선거로 해서 뭐 뽑고 그런 거기도 하고. 직접 뽑은 사람들입니다. 다 제가 뽑진 않잖아요. 근데 대체로 이제 송 기자님도 기자잖아요. 기자들은 대통령보다 국회의원을 자주 접할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또 못 믿는구나. 그리고 이제 뭐 하다못해 차라도 한잔하고 술이라도 한잔하고 토론회 때 얼굴이라도 대면하고 이럴 일들이 대통령보다는 아무래도 국회의원들이 많겠죠. 근데 국회의원들은 엄청 개차반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화하시면 안 되죠. 잠깐만요. 집단 명예훼손 뭐 이런 것도 가능하거든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회의원들 중에 일부가 엄청 개차반들이거든요. 극히 일부라고 표현하면 어떨까요? 네. 극히 일부가.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약간 대통령보다 국회의원들이 더 못 믿을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생기지 그러면 않았을까. 가끔 나오는 이원 집정부제 이건 뭔지 아십니까? 나라는 아시잖아요. 이원 집정부제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 이게 이제 그 대통령제, 의원 내각제 중에서 뭐가 더 좋은 것 같냐 우리나라에서 이러면 쉽게들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리고 저렇게 이제 국회의원 더 못 믿어서 이런 거 말고 좀 진지하게 깊이 있게 설명을 해봐라. 그 두 개의 차이가 근본적인 차이가 뭐고 장점은 뭐고 단점이 뭐냐. 그리고 이원 집정부제라는 거는 그 두 가지를 약간 섞어놓은 것 같은 느낌인데 정확하게 뭐냐. 대충은 설명할 수 있는데 정확하게 설명하는 건 불가능하단 말이죠. 프랑스가 이원 집정부제죠. 네. 네. 이 책의 3장을 보면 다 이해가 됩니다. 네.
막연히 알았던 것들이. 또 다른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약간 시험 보는 것 같네. 아니 읽고 왔다고 기사랐는데. 그러니까요. 이럴 줄 알았으면 저한테 낼 거라 그랬었어야죠. 선거제도는 응? 검색 찬스 있어요? 이거 뭐라 그래야 되나? 이거 질문하기도 어렵다. 선거제도는 워낙 다양해가지고. 네. 저 비례대표 의원 지금 우리나라는 한 50명만 뽑죠. 나머지는 다 지역구에서 뽑고. 요런 거를 좀 개선을 해서 비례대표로 뭐 전부 다 뽑거나 아니면 한 반쯤을 비례대표로 뽑거나 요런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비례대표 조금 늘리는 건 좋은데 반 이상까지 늘리는 건 왜 그렇습니까? 반 정도를 비례로 뽑으면 어떤 점이 좋고 어떤 점이 나쁠까요? 모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질문을 내가 지난주에 받았어도 그랬을 거거든. 근데 이 책의 5장을 보면 그런 게 다 또 이해가 돼. 네. 진짜 읽고라 그래도 그랬어요. 읽고 뭐 유혹을 안 당하죠. 그러니까 이 책이 엄청 훌륭한 책인 게, 그러니까 저는 이 책을 읽고서 이른바 입헌 민주주의의 개념을 확실하게 잡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막 다 서로 불신하잖아요. 그쵸. 이제 사법부도 불신하고 입법부도 불신하고 행정부도 불신하고 심지어 뭐 몇 달 전에는 행정부 수반이 탄핵도 당해가지고 중도 하차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호 신뢰가 전혀 없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보통 그냥 신문 칼럼이나 이런 데서도 이제 자주 볼 수 있는 표현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특히 이제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심하다 보니까 선거로 뽑힌 대통령이나 국회의원과는 달리 사법부는 선출 권력이 아니기 때문에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실제로. 네, 그래서 아니 저렇게 민주적 통제를 받지도 않는 판사들이 저렇게 권한이 센 게 말이 돼? 맞아? 이런 얘기를 이제 하시는 분들이 있고, 약간 진보적인 언론이나 이런 데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등장하고, 그런 이야기를 접하면서 저도 고개를 끄덕인 적이 많이 있었단 말이죠.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와 입헌 민주주의를 그 양대 축으로 하는 민주공화국이잖아요. 네. 그런데 입헌 민주주의라는 표현은 별로 안 나오는데 책에. 근데 어쨌든 헌법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기준이 헌법이니까 그게 이제 입헌 민주주의인데, 그래서 입헌 민주주의를 이 책에서는 무엇이라고 설명을 하냐면 딱 이렇게 그 비교를 하면서 정의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맞구나 하고 감탄했어요. 그러니까 입헌 군주제는 군주의 권한을 헌법으로 제약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입헌 군주제 국가에서는 왕이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헌법이 정한 권한만 행사를 해야 되는 거고, 헌법이 그 왕의 권한을 제약하잖아요. 입헌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의 그 권한을 헌법이 제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수가 옳다고 해서, 다수가 좋다고 해서, 혹은 선거로 뽑혔다고 해서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끔 헌법이 제한을 하는 게 입헌 민주주의라고 이 책에서 딱 정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 양재진 선생님께서 이제 그 사례를 들어가지고 몇 가지 보충 설명을 하는데, 그 입헌 민주주의를 최초로 현대 민주정 안에 들어와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걱정했던 건 뭐냐면, 이런 것들을 걱정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민주정의 원리상 그 숫자가 많고 목소리가 큰 사람들이 힘이 세잖아요. 그쵸. 근데 숫자가 많고 목소리가 큰 사람들이 항상 옳은 결정을 내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숫자가 많고 목소리가 큰 사람들이 내린 결정이 공동체의 이익에 반하거나 혹은 그 나라의 핵심적인 가치를 파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헌법으로 제약해야 되겠다.
라고 일단 생각을 했었던 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자칫 잘못하면은 그렇게 다수가 원한다고 해서 독재자가 등장하거나 아니면 그 체제를 파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거나 예를 들면 히틀러의 나치 같은 사람들 그쵸. 이런 사람들이 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헌법으로 그런 정치 세력이 권한을 행사할 수 없도록 혹은 지난번에 그 탄핵당한 행정부의 수반처럼 국민의 다수가 선택해서 권력을 잡았지만 그 권력을 자의적으로 마음대로 행사할 때 끌어내릴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이제 헌법에 이제 준 거죠. 그리고 그 헌법을 문구대로 수호하는 사람들의 자격을 선출되지 않은 법관들한테 준 거죠.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헌법재판소나 혹은 대법원 이런 곳에서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조근조근하게 이 정부의 원리에서 잘 설명을 해주셔서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읽었어요. 그 지금 YG가 하신 말씀하고 비슷한 맥락인데, 하여튼 오래 전부터 막 몇천 년 전부터 어떤 사회를 운영하는 원리를 만들 때에 가장 중요한 게 아무도 믿지 마라. 네. 어떤 놈이 리더가 되어서 이상한 짓을 할지 모른다. 그리고 그 리더가 만약에 한 명이 아니라 뭐 집단이 되더라도 그 집단이 또 이상한 짓을 하면 어떡하냐. 이 걱정 때문에 하여튼 대부분의 모든 정치제도, 사회제도는 특정한 누군가, 뭐 힘이 센 혹은 권력을 잡은 혹은 어떤 또라이 누군가가 이상한 짓을 하는 거를 못하도록 각자 여러 파트에서 견제도 하고 힘도 나눠주고 이렇게 만들어 온 역사라는 거죠. 그래서 그 뒷부분에 보면 이제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저는 너무 그 이런 내용이 이제 흥미로웠는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연방 대법관을 임명을 하면 그 종신이잖아요. 평생 하죠. 평생 하잖아요. 그것도 매번 선거에 따라서 정치적으로 휘둘리면 뚝심 있게 그 법전에 따라서만 판단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한 번 임명하면은 이제 죽을 때까지 종신으로 연방 대법관을 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거고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아예 헌법 조항 중에 영구히 개정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대요.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조항이요? 네. 그 1조랑 20조인데 아마 그 이제 나치 때문에 그 독일의 헌정 질서나 민주주의가 완전히 유린된 적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막는 것과 연관되어 있는 조항이 1조와 20조 같은데 그 1조와 20조는 아무리 국회의원이 100%가 개정을 해야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그 국민들이 거기에 그 당대의 국민들이 거기에 해도 1조 20조는 영구히 개정을 할 수 없는 조항이 있고 그리고 독일도 우리나라처럼 헌법재판소가 있는데 임기가 12년이래요. 네, 임기가 12년. 그러니까 우리나라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6년이거든요. 2배 정도. 근데 2배 정도. 그러니까 그것도 마치 그 미국의 연방 판사들이 연방 재판 대법원 판사들이 영구히 하는 거랑 거의 비슷한 효과로 정치적으로 휘둘리지 말고 그냥 헌법에 따라서만 결정을 해라라고 보장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것도 다 그러니까 그 바람에 휩쓸려 가지고 그냥 여기 쏠리고 저기 쏠리고 할 수 있는 민주주의가 그 사회 공동체의 핵심 원리라던가 가치라던가 헌법이 규정한 바를 훼손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수호자들로 이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이게 약간 명쾌하게 이해가 되는 대목들이 이 책을 읽으면 이렇게 계속 나와요. 재밌겠네요. 재밌습니다. 그 양재진 교수님이 이제 비교 정치 요런 거가 전공이신 것 같아요. 네, 비교 맞아요. 정부 뭐 요런 거, 비교 정부론 요런 것도 가르치시고. 그러니까 이제 다양한 그 국가들 사이에 그 정부 형태라던가 아니면은 그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원리라던가 이런 것들 이제 비교해서 어떤 게 장점이 있고 또 어떤 게 단점이 있고 이런 것들을 따지는 그 정치학의 하위 학문인 것 같고 그러니까 이 책을 쓰시기에 딱 맞춤한 그러게요. 거예요.
그 서문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네. 만신창이가 되어가는 대한민국의 정치와 정부를 되살리자는 노력이 일어나고 있다. 헌법 개정부터 선거제도 개혁까지. 그런데 예상 밖으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깊지 않다. 정치제도 개편을 두고도 실제 작동 양태에 대한 관심보다는 희망적 사고가 앞서 있다. 네, 이런 생각을 이런 문제 의식 속에서 이 책을 쓰셨는데요. 그래서 이제 뒷부분에 보면은 그 현재 그 집권 여당 국회의원들이나 혹은 뭐 이재명 대통령 같은 분이 읽으면 약간 좀 기분 나쁠 만한 대목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지금 이재명 정부의 개헌의 방향은 4년 중임제. 그 이제 대통령이 1차로 4년하고 한 번 더 4년을 더해서 총 성공적으로 한다면 8년을 더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지금 개헌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양재진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 책에서 그런 방향이 대한민국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개헌 방향이 아니다라고 아주 강하게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뭐 말이 나와서 한 말인데 양재진 교수님은 모든 정치인들이 다 싫어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모든 그 관료들도 그리 좋아할 것 같지 않습니다. 갑자기 책에 대한 신뢰도가 확 올라가는데요. 네. 이거 지금 보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 무슨 현재 여당 특히 이제 유난히 의석을 많이 갖고 있는 현재 여당 그리고 그 여당 출신의 대통령. 이 책 읽으면 되게 찜찜하고 이거 내 얘기인가? 이거 내 욕하는 건가? 이런 느낌이 들 것 같고 우리가 반대로 정반대 계열에 계신 분들도 이거 보면서 이건 나 욕하는 건가? 이런 느낌 받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양재진 선생님께서 대안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게 딱 뭐 몇 가지 방향이 있는데 좀 아주 맨 뒤에서는 구체적으로 제안을 좀 하시거든요. 일단 첫 번째는 무슨 뭐 대통령제 4년 중임제, 뭐 대통령제냐 의원내각제냐 이원 집정부제냐 이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기에 한국 정치를 질적으로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제도들이 실질적으로 몇 가지가 도입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는 일단 선거가 소선구제에서 1등한 사람이 다 가져가는 식의 다수대표제에서 지금 우리나라가 하는 방식처럼 다수대표제에서 그러니까 독일처럼 현재 국회의원들의 전부 혹은 절반 이상을 비례대표로 뽑는 게 이제 필요하다. 그러니까 완전 비례대표제인 거죠. 우리나라는 그 이상하게 비례대표제를 막 섞어서 하다 보니까 무슨 위성정당도 생기고 이런 꼼수를 부릴 일도 많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지 말고 완전 비례대표제 혹은 완전 비례대표제 취지를 대폭 살리는 식의 선거제도 개혁이 1차적으로 필요하다. 이게 첫 번째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대통령제라도 결선 투표하자. 결선 투표를 하자. 이제 일단 이렇게 이야기하고 근데 이제 이 두 가지의 장점은 뭐냐면 이 두 가지 다 공히 그 정당들 사이에 타협이나 협상이나 연대를 촉진한다는 거예요. 다당제 쪽으로 좀 움직일 수 있다. 그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여러 번 하십니다. 네, 다당제로 가고 다당제가 등장하고 두 거대 정당이 다 마음에 안 드시는 거죠, 이분도.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지금 우리나라. 근데 이제 두 거대 정당이 움직여야 되니까 사실은 불가능한데 어쨌든 그래서 이 책을 내신 것 같아요. 좀 시민들이 계속해서 두 정당을 그런 방향으로 견인을 하도록 목소리를 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도 하세요. 이런 얘기도 좀 국회의원들이 들으면은 좀 기분 나쁠 만한 이야기인데 탄핵 자꾸 남발하잖아요. 그래 탄핵은 헌법이 보장한 권리니까 그래 할 수 있다고 치지만은 그 효력을 좀 떨어뜨리자. 그러니까 지금 탄핵을 하면은 바로 직무정지가 되기 때문에 그냥 일단 보복성 탄핵 같은 걸 하면은 최소한 몇 개월 동안은 아무것도 안 하게끔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수당의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가 그런 탄핵을 남발하게 되는데 탄핵의 권리는 인정을 하되 곧바로 자격정지가 되는 일은 빼자. 그러면은 불필요한 탄핵을 남발하는 일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여기에 이제 덧붙여가지고 뭐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헌법재판관이라던가 뭐 대법원장이라던가 이런 사람들을 이제 국회에서 그 임명동의를 하잖아요. 임명동의를 할 때 임명동의의 비율을 확 높여버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 다수당에 단독으로 임명을 못하도록. 그러면 어떤 효과가 생기냐면 상대방도 수긍할 수 있을 만한 후보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정파성이 강한 사람보다는 두루두루 실력이라던가 인품이라던가 자격을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 후보로 등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이 좀 하나씩 좀 쌓였을 때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나 대한민국의 그 정치 행정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거지. 지금처럼 대통령이 4년마다 레임덕이 오니까 4년씩 2번 하게 하면은 좋지 않을까? 근데 이분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3년째 레임덕이 오거나 아니면은 2차년도 4년 동안이 계속 레임덕일 수도 있다. 그리고 1차 4년 동안은 포퓰리즘 정치로 가게 된다. 재선을 하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의원 내각제나 의원 집정부제라고 하더라도 지금 한국의 정치 수준에서는 지금 대통령제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들이 똑같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단순하게 그냥 그 통치 체제를 바꾼다고 해서 뭔가 바로 좋아지는 건 아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이 책에서 이제 뒷부분에서는 앞에 조근조근하게 설명을 하신 다음에 뒷부분에서는 지금 한국 정치가 업그레이드 되기 위한 재원이라고 하면서 이제 그런 말들을 좀 덧붙이고 계십니다. 그 이 책의 참 큰 장점이 이분이 이제 그 여러 나라의 정부 형태 이런 것들을 빠삭하게 알고 계시다 보니까 네. 우리가 뭐 가끔 대안으로 얘기하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뭐 이렇게 어쩌고저쩌고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 실제로 그런 식으로 해본 나라들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고 이런 문제가 또 생긴다. 그걸 다 설명을 다 특정한 제도가 무조건 우월한 건 아니다. 내각제, 의원집정부제, 대통령제 중에서 특별히 우월한 게 있는 게 아니다. 다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를 할 때도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사실 가지수로 따지면 이 책만 봐도 뭐 10몇 가지 있는 거예요. 10몇 가지가 있어요. 국회의원을 디테일로 뽑는 보면. 방식이. 그래요?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 방식을 독일 같은 나라는 진짜 재밌습니다. 네, 그렇게 자주 계속 바꿔요. 조금씩. 네. 독일은 선출 방식을 자주 바꿔요? 선출 그러니까 방식을 큰 틀은 두는데 이제 미세 조정을 계속 하는 거죠. 미세하게 이렇게 했더니 또 여기에 약간 문제가 있네. 그러면 요거 조금 바꿀까? 이러고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는 거기는 합의가 잘 이루어지나 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네. 우리는 절대 안 되잖아요. 아니 그리고 흔히 이제 의원 내각제로 가면은 되게 불안정해진다 전국이. 근데 이제 양재진 선생님께서 정보에 올려서 메르켈은 18년 동안 총리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게 의원 내각제도 박정희 대통령이 18년 독재를 했잖아요. 내각제도 내각제 나름이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대통령님도 엄청 불안정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뭐 어제 2번이나.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 양재진 선생님은 자꾸 한국의 재앙적 대통령제라고 하는데 아니 재앙적 대통령제인 나라에서 두 번이나 현직 대통령이 탄핵됐는데 그게 무슨 재앙적 대통령제냐. 그러면서 이제 툭 하고 이제 그런 이야기도 던지시고. 그래서 그러니까 처음에 한 30쪽, 20쪽을 읽다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거 약간 좀 교과서 아니야? 이런 느낌이 들어요. 30쪽 넘어가면 술술. 근데 30쪽 넘어가면 이제 약간 술술술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근데 앞부분도 그렇게 딱딱하지는 않은 게 사실 저는 그 뭐 로마인 이야기 이런 것도 안 읽었고 또 이게 2000년 전 이야기 별 관심 없잖아요. 네. 그래서 잘 몰랐는데. 맥락을 또 역사적인 맥락을 네. 설명해 주니까. 그래서 이제 그 고대의 아테네라든지 뭐 이런 데서 어떤 식으로 민주주의를 운영했는지 이 방식에 대한 얘기 좀 나오거든요. 그것도 난 재밌던데. 아니 그 수상한 질문 위험한 생각들에서 제가 다 설명했던 건데 그거 감동스럽게 읽으셨다면서요. 와, 오늘 두 권이나 소개하셨네요. 정말 어이가 없네요. 네. 네.
이번 시간에는 한국 정치는 도대체 왜 이 모양일까? 이런 거 맨날 한탄하시는 분들, 그리고 뭐 어디 사석에서나 혹은 뭐 공석에서 공적인 자리에서나 한국 정치에 대해서 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뭐 저 새끼 나쁘다 뭐 쓰레기다 뭐 하여튼 이러쿵저러쿵 말씀 많이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좀 차분하게 날 잡고 앉아가지고 앞으로 내가 떠들 때 조금 정제된 발언을 해야겠구나. 네. 좀 뭘 알고 떠들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실 수 있을 것 그리고 같습니다. 노파심에 제가 덧붙이면 정치색이 없어요. 이 저자 이 저자 자체가요? 선생님께서 무슨 뭐 특정 정당이나 혹은 특정 뭐 정치인이나 이런 분들을 서포터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오랫동안 각국의 정치 행정을 비교하고 장단점을 따져보는 연구를 오랫동안 해오신 정치학자가 정말 한국의 정치나 행정의 수준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쓰신 책이라서 저는 뭐 본인이 뭐 어떤 정당이나 어떤 후보를 지지하느냐는 상관없이 이 책을 읽으면 약간 대화의 토대를 마련하는데 굉장히 저는 중요하고 가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분은 정치색은 적어도 이 책에서는 전혀 드러나지 않는데요. 이 책에서 드러나는 정치색은 정말 대한민국 정치는 후졌다. 이런 색깔은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뭐 많은 사람이 공감. 많은 사람이 네. 공감하는데 왜 후졌는지 얼마나 어떻게 후졌는지를 좀 더 과학적인 용어로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재밌겠네요. 네. 오죽하면 제가 안 읽어도 되는, 안 읽고 방송하기로 했는데 네. 약속을 깨고 다 읽었겠습니다. 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오늘 방송 들어보니까 송 기자님 잡으려고. 그러니까 나 읽었다. 네, 오늘은 한 편만 소개하겠습니다. 유혹하는 책걸상 양재진의 정부의 원리로 유혹해봤습니다. 네, 정부의 고맙습니다. 원리 정말 좋은 책이니까 꼭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